그 새벽 수갑이 채워진 사람은 진태석이었는데 정작 무너진 건 차정원의 심장이었거든요. 인천공항 출국장 앞,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출근길보다 더 날이 서 있었고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진태석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VIP 수속 쪽으로 빠르게 걸었어요. 본인은 늘 그래왔듯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스위스에 숨겨둔 돈, 전화 한 통이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엔 늘 내가 이긴다는 오만함까지요. 그런데 수속 게이트 앞에서 이상하게도 한 줄로 서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사방에서 늘어나듯 나타났거든요. 그중 한 사람이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태석 명예회장님, 뇌물 제공 혐의와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태석은 순간 웃으려 했어요. 늘 하던 대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말이 나오기 전에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아버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공항 천장에 부딪혀 울릴 때 진태석의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그 눈빛이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 사람이 너무 많아도 유독 또렷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한혜라였습니다. 한혜라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는데 진태석은 그 문장을 소리 없이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진태석은 그대로 끌려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우처럼 터졌고 재계의 거물이 고개를 숙인 장면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라고 말했지만요. 한혜라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결말이 아니라 더 무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태석은 세상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사람처럼 굴었는데요. 특히 차정원을 딸로 인정한 뒤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보고 내가 내 피를 닮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했어요. 그 말이 차정원을 흔들 거라고 확신했죠. 그날 밤 건양그룹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번쩍이고 있었는데요. 진태석은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정원아, 이제는 딸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차정원에게 딸이라는 단어는 선물이 아니라 목줄이었거든요. 진태석이 이어서 제안을 던졌습니다. 한혜라를 끌어내려. 그러면 널 정식 후계자로 세우지. 차정원은 예상은 했는데요. 막상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해버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진태석은 그 반응을 욕망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말을 덧붙였죠. 그 여자가 내게 뭘 해줬어? 7살 때 버리고 사라진 사람이잖아.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나왔지만 회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차정원이 속으로 중얼거렸거든요. 기회가 왔어. 이번엔 내가 잡아. 그 밤 차정원은 외진 카페에서 한혜라를 만났습니다. 둘은 모녀였지만 모녀라고 불리기엔 너무 늦은 시간들이 있었죠. 한혜라는 컵을 내려놓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어? 차정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끌어내리면 나를 후계자로 세운대요. 한혜라의 눈빛이 식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한혜라가 낮게 말했죠. 예상했어. 그 인간 가만두는 성격 아니잖아. 차정원은 오히려 조용히 손을 뻗어 한혜라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리플리처럼 웃었어요. 너무 익숙한 남들이 믿어버리는 얼굴로요. 제가 그 사람 편인 척할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숨긴 걸 다 끄집어내요. 한혜라는 바로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들키면 내 인생이 끝나. 차정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가짜로 사는 건 내가 제일 잘해요. 그 말에 한혜라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떠올라서요. 한혜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멈춰. 약속해. 차정원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작전은 단순했어요. 차정원이 진태석의 딸처럼 굴고 한혜라를 원망하는 듯 행동하면서 진태석의 비자금융령 회사뇌물 루트를 안쪽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도망칠 수 없을 만큼 쌓이는 순간 한혜라가 한 번에 터뜨리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차정원은 회장실로 들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진태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만족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 딸이구나. 진태석이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람이 내 편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차정원은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한혜라를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요. 한혜라는 그게 연기인 걸 알아도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처럼 아팠습니다. 진세미가 당황해서 물었죠. 언니, 왜 그래요? 엄마가 챙겨준 건데. 차정원은 진세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세미 씨는 몰라요. 엄마가 나한테 뭘 했는지. 한혜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눈물이 올라왔는데요. 그걸 참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다 끝이라는 걸 아니까요. 반대로 진태석은 그 장면을 와인 안주처럼 즐겼습니다. 사람을 찢어놓고 그 찢어진 사이에 자기 권력을 꽂아넣는 사람이라서요. 며칠 뒤 이사회에서 한혜라가 친환경 투자 확대를 발표하자 차정원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고 진태석은 크게 웃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말했어요. 봐라, 내 쪽이다. 회의 후 진태석은 차정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걸 맡겨도 되겠지? 그 말과 함께 건양그룹 자산 자료가 차정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차정원은 겉으로는 충성이었지만 속으로는 소리 없이 환호했어요. 드디어 가장 깊은 금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진태석은 술이 들어가면 꼭 실수를 했습니다. 어느 밤 진태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해외에 따로 묶어둔 돈이 있어. 내가 언젠가 물려받아. 차정원은 놀란 척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숫자와 이름을 기억으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좌, 어떤 중간회사, 어떤 사람에게 얼마가 나가는지요. 그 정보는 주하늘에게 흘러갔습니다. 한강변 어두운 벤치에서 주하늘은 차정원이 내민 메모를 읽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원 씨, 이건 진짜로 사람들 줄줄이 엮이겠는데. 차정원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아직 부족해요. 계좌번호, 이체 내역 빠져나갈 틈까지 막는 게 필요해요.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실장과 정리하자. 그리고 정원 씨, 무리하지 마. 차정원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사실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더 무서운 변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의 태도가 너무 계산적이라고 느꼈어요. 아버지 편에 서면서도 가끔 한혜라와 눈빛이 닿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진세훈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였던 사람을 아직 완전히 놓지 못했는데 그 아내가 지금 자기 아버지의 딸로 서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말이에요. 결국 진세훈은 차정원을 미행했고 한혜라와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에게 가져갔죠. 아버지 속고 계세요. 진태석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굴욕이었어요. 또다시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굴욕이요. 진태석은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척해. 먼저 치면 내가 손해봐. 진세훈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태석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범죄자로 만들 거야. 빠져나갈 구멍 없이. 그날부터 진태석은 차정원 횡령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계좌를 차정원 명의로 개설하고 회사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죠. 완벽하게요. 진태석은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사람 인생을 끝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태석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윤비서가 아직도 한혜라 편이라는 것. 윤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한혜라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부회장님, 명예회장님이 정원 씨를 횡령범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며칠 안에 이사회에서 터뜨릴 거예요. 한혜라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엄마로서의 본능이었어요. 한혜라는 바로 차정원과 주하늘, 그리고 황 실장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쳐야 해. 진태석이 던지기 전에 우리가 진태석을 무너뜨려. 주하늘이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언론 동시 배포. 그리고 고발장도 같이 접수하면 반격할 시간 자체를 뺏을 수 있어요.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엄마 회사도 같이 흔들릴 텐데요.
한혜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흔들려도 돼. 대신 너는 안 무너져. 이번엔 내가 지킬게. 그렇게 폭로가 준비됐고 도피도 준비됐습니다. 진태석은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믿었어요. 공항만 넘기면 된다고. 해외로만 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새벽 공항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이 잡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회사는 흔들렸고 내부에는 진태석 측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칼같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부에 적을 두면 다시 터진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진세훈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이사회에 나타나 서류를 내려놓으며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됐으니 제가 그룹을 책임지겠습니다. 한혜라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뭔데요? 진세훈은 지분과 법적 관계를 내세우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공난숙이 들어왔거든요. 공난숙은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위가 아직도 헛꿈을 꾸네. 공난숙은 한 장의 결과지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다시 확인된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진세훈은 진태석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진세훈이 내세운 명분이 한순간에 모래가 되는 뜻이었죠. 진세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공난숙은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조작? 내가 그 말을 해? 한혜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세훈 부사장님, 이제 발언권 없습니다. 진세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차정원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원망도 아니고 미련도 아닌 확신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시선을 받고 등골이 식었습니다. 저 사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차정원에게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내가 지운 파일, 내가 갖고 있어. 엄마도 모르는 진짜가 있더라. 차정원은 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한혜라에게 말해야 할지, 주하늘에게 먼저 보여줘야 할지, 아니면 혼자 확인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졌거든요. 그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진태석을 무너뜨린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이 숨겨둔 마지막 칼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